여러분들이 정말로 다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찾겠다 이런 마음은 진짜로 버려야 행복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져. 결혼을 통해서 나는 배우겠다. 오늘은 여러분 이거 부자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까? 지금? 입구? 좋습니다. 아직 발을 들어섰나요? 디딜랑 말라? 발가락 하나만? 지난주부터 계속 이러네요. 저는 맨 마지막에 그 368페이지 이번 챕터가 그 부자로 가는 길목인데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 여기서 그 영국에서 조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10년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99년도니까 벌써 4년 전이니까 지금하고는 좀 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영국에서는 그 당시에 한 우리 돈으로 치면 18억 정도가 있으면은 좀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부자라고 했었는데 그때 그 우리나라 이 경제의 규모나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하자면 우리나라로는 1999년 당시에 9억이라고 했던가? 9억 원. 9억 원 정도. 그러니까 대충 한 10억이라고 보고 1999년도에 9억이면 지금은 얼마일 것 같습니까? 1999년도에 10억이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얼마일 것 같습니까? 30억. 3배? 물가는 그만큼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만약에 그 당시에 10억인데 그 부동산까지 포함을 한다면 부동산 가격 올란 거 생각한다면 진짜 한 30억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정도쯤 되는 부자들이 좀 그 가장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일에 대해서 성취감을 얼마나 느끼는지,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을 만족하게 하는지, 건강 이런 것들이 이제 행복하고 관련이 많다. 근데 이분은 그러면 돈이 계속 돈은 10억 정도 없더라도 지금으로 치면 우리는 이제 30억이라고 합시다. 돈은 30억이 없다 하더라도 건강하고 또 그 결혼 생활이 만족하고 또 일에서도 성취감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돈을 딱 벌게 되면 가장 행복해지는가? 어떻습니까? 건강도 괜찮고 지금 우리 상도희 같은 경우는 건강도 괜찮고 비록 결혼을 안 했다 하더라도 여친이랑 엄청 사이도 좋고 그 다음에 일에 대한 성취감 어떻습니까? 그것도 괜찮습니까? 네. 괜찮다 치고 자, 그런데 이제 돈이 30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행복할 것 같습니까? 더 행복하죠. 더 행복하다. 맞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게 조금만 지나면 당연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더 늘어나도 30억까지는 그런데 30억이 넘어서면은 별로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100억이 되면 30억보다 더 많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제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비슷할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 3억하고 30억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까? 30하고 3억하고 3억하고는 차이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날 것 같죠? 10배 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재산을 기준으로 따진 건데 그 월 수입으로 따지면은 얼마인지 알아요? 행복도가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별로 안 올라가고 이렇게 일정하게 가는 구간이 있어요.
800.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1억. 월수익인데? 월수가. 월수. 1,000만 원. 그러니까 거의 한 800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넘으면은 웬만큼 많이 벌지 않아 가지고는 돈을 더 벌어서 행복하기는 쉽지 않다. 어떤 연구는 더블이 돼야지 조금 행복감이 더 올라간다 이런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그러니까 월 수입으로는 한 800만 원, 그 다음에 자기 자산으로는 한 30억 그 정도가 있으면 돈의 양이 행복도에 영향을 많이 안 미치는 구간이다. 자, 그러니까 다 800만 원까지는 버시고 30억까지는 모아야 되는데 그럼 평생 해도 좀 힘들겠죠, 이거. 만만치 않은 일이네. 근데 자꾸 이 뒤에 얘기하면 안 되겠다. 끝까지 가지도 않는데. 자, 여기는 어쨌든 돈이 조금 더 는다 하더라도 일정 구간을 넘어서면 별로 그렇게 행복도가 증가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게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는 심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익숙함이라고 합니다. 익숙함. 그러니까 행복은 익숙함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그 절대값보다 변화량 있잖아요. 변화량.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변화량에 민감하지 절대값은 조금만 지나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월 수입이 200만 원이었다가 어떻게 열심히 잘해갖고 3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300만 원 됐으면은 그 전하고 비교해서 엄청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미국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11만 불을 벌어요. 11만 불. 우리 돈으로 1억 1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1억 1천만 원 벌어. 옆집에는 다 2억씩 벌어. 1년에. 그러니까 옆집에 다 2억씩 버는데 1억 1천만 원 버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나는 1억 원만 버는데 옆집이 다 8천만 원만 벌어. 어느 거 선택할 것 같습니까? 8천만 원입니까? 1억 1천만 원입니까? 아니 1억 원입니까? 1억 1천만 원입니까? 저 그래서 1억 1,000이서 기왕 벌 거면 1억 1천. 이 기왕 볼 거면 1억 1천? 1억 1천? 1억 내가 1억이고 다른 사람 8천 이건 없나요?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대부분 나는 1억 다른 사람 8천 이거를 실제로는 더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행복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되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근데 부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부자들은 다른 사람 신경을 안 써요. 남이 뭐 8천만 원이 있든 2억이 있든 상관없이 내 돈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 시선을 훨씬 더 의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그 상황이 돼서 다른 사람이 얼마를 벌든지 간에 나는 내 돈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러면 부자의 자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렇게들 얘기하시는 거는 그 근처에 안 가서 그래. 그 근처에 가보면 대부분 비교 심리가 작용합니다. 여기 뒤에 보면 잉글하트의 가치관 지도 나중에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에서 찾아갖고 잘 안 나오는데 가치관 지도에는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는데 세로축은 전통적인 가치와 비전통적인 가치 그 다음에 전통적인 가치를 좀 종교적인 가치 그 다음에 비전통적인 가치를 비종교적인 가치 이렇게 놓고 가로축을 생존 그 다음에 이쪽은 자기 표현 이렇게 해놨는데 이때 자기 표현이라는 말이 다른 사람 주변 사람 시선 신경 안 쓰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그거를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자기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통 비전통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생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 야 니가 그렇게 해서 먹고 살겠어?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들었다면 그거는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고 우리 세대에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생각으로는 결코 부자로 가는 길목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은 이건데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하고 당당하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그 부자로 가는 길목에 들어섰고 아직 젊기 때문에 훨씬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 마인드를 가지면 어떤 부자가 김혜자 씨인가? 그 어떤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거 그거 들은 적 있어요? 그 김혜자 씨가 지금 한 80 가까울 거예요. 나이가 곱게 늙어가지고 별로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어떤 청년들한테 얘기하면서 힘들지 그러면서 수입도 많고 좋은 집도 있고 누군가가 너를 굉장히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지. 그러면 나하고 바꿀래? 이렇게. 내가 젊었을 때 너로 들어가고 너가 그러면 나 할래? 이렇게 묻더라. 젊으면 그 자체로 엄청난 자산이에요. 인식이 여러분이 딱 진짜 세이노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이 핵심 가치 자기 표현을 위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확실하게 관점을 가지면 그 시절에 김혜자 씨가 가지고 있는 많은 명성이나 존경이나 돈이나 이런 것보다 여러분이 훨씬 유리합니다. 진짜로. 그 안목이 없으면 똑같고 자,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야죠. 아닌가요? 저 표정은 일본 만화에 나오는 표정인데? 드래곤볼에 나오던 그 표정이. 아니 근데 저는 이 챕터 읽으면서 왠지 약간 엄마의 잔소리 그렇게 느낀 사람 엄청 많아. 약간 엄마가 했던 말 약간 조금 좀 매운맛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돈의 이야기긴 한데 돈의 이야기보다는 이분 자체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시간을 대해서 되게 소중하게 여기신 것 같아요. 이 시간 동안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많은데 왜 이 시간을 허비하냐 라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시간도 이제 조금 좀 잘 쓰고 싶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책 읽으면서 321페이지에 보면 여기 시 인용하는 거 하나 있어요. 뭘 했니? 어떻게 여기 이렇게 있는 너는 울고만 있는 너는 말해봐 뭘 했니? 여기 이렇게 있는 너는 네 젊음을 가지고 뭘 했니? 다른 것보다는 네 젊음을 가지고 뭐 했니? 요 말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시 지은 사람 자체가 밑에 보시면 뭐 술, 여자, 동성애, 질병 갖가지 뭐 나쁜 그런 걸 해서 나중에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약간의 참회의 내용으로 지었던 시라고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시간을 조금 허비하고 살고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뭐 일하고 퇴근하고 제 시간 조금 가지면 그래 우리 오늘 좀 하루는 조금 잘 살았구나 했는데 이 세이노 군의 관점을 보면 그때도 일을 할 때도 저 사람의 일하는 파악을 보면서 저 사람은 여기서 요렇게 하는데 뭐 약간 이런 내용도 있고 해서 그래서 조금 시간을 좀 잘 쓰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조금 들기는 했어요. 조금 좀 더 가치 있게 일을 하더라도 조금 더
섹션 나눠서 열심히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제가 따라오는 여기 말하는 돈도 어느 정도 좀 따라오지 않을까요? 저만의 기술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늘어나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기는 했어요. 이거 보면서 돈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지라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이 조금 깊게는 안 들었고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공감을 얻고 가는 챕터였어요. 이 챕터 자체가. 그 우리가 그 살아가는 게 자원이 있잖아요. 자원. 그 자원 제가 생각하는 제일 대표적인 자원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요리를 한다고 쳐. 우리가 인생 사는 게 요리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행복을 이제 요리가 완성된 거라고 치면 요리 재료가 뭐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해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여러분 인생의 요리 재료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는 얘기했어요. 시간. 노력. 돈. 비슷하네요. 저는 이제 이 노력 대신에 노력을 의식적인 에너지 이렇게 불러요. 시간, 의식적인 에너지, 그 다음에 돈. 근데 돈은 사람마다 이제 집안 배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머지 두 가지는 다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가 저는 다 서로 호환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시간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의식적인 에너지를 많이 궁리하고 이렇게 해서 연구하고 해서 그걸 돈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걸로 시간으로 바꾸기도 하고, 이 세 가지는 서로 서로 호환이 가능한 자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가 알뜰하게 쓰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건 돈 버는 거랑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시간당 몸값을 계산하면 내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돈을 버는 거기도 하고, 또 시간을 알뜰하게 잘 써서 자기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저는 이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의식적 에너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의식적 에너지를 좋은 방향으로 잘 쓰면 나머지 두 가지가 계속 따라와요. 돈도 따라오고 시간도 따라오고. 그래서 지금 시간을 얘기했지만 시간이 돈하고 다르지 않다. 뭐 달러랑 원화랑 바꾸는 비율이 있어서 그렇지 다르지 않은 것처럼 시간도 돈하고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봐요.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말해보겠습니다. 317쪽에 젊을수록 돈을 아껴라. 저는 약간 이번에는 되게 읽으면서 세이노라는 작가님이 되게 막 말이 엄청 셌잖아요. 그래서 엄청 뭔가 매운맛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이번까지 읽으면서는 그냥 우리한테 간절하게 막 얘기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발 이렇게 좀 해. 이렇게 그래서 세게 얘기하는 이런 느낌이 들었고, 여기는 그냥 늘 하는 말이지만 뭐 놀러 가고 싶은 것도 많고, 친구들이랑 막 놀러 가면서 쓸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뭐 하나뿐인 결혼식도 조금 화려하게 해봐야 되고, 가구도 이왕이면 좋은 거 사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하지 말고 일단 모을 수 있으면 모으고 시작을 해라. 네가 모아 보지도 않고 왜 나는 이만큼 못 벌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가구를 사서 시작을 하더라도 5년이 지나면 그건 어차피 중고에 불과하고 어차피 헌 가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솔직히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뿐인 결혼식 만약에 한다라면 조금 예쁜 곳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내 주제에 맞게 수중에 맞게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결혼을 할 거기 때문에 319쪽에 보면 신혼부부들에게 주는 경고 네모 쳐놓고 읽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뭐. 그러니까요. 근데 또 저희가 뭐
남들이랑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남들은 이걸 했는데 나는 이거를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비교를 남의식하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최대한 그냥 내 기준에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하는 말 중에서도 또 내가 수중에 만약에 5만 원, 10만 원이라는 돈이 생겼으면은 솔직히 저는 저축할 생각은 안 하거든요. 5만 원 돈 생겼네? 뭐 하지? 오늘 뭐 맛있는 거 그냥 누구 좀 같이 먹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돈도 약간 허튼 돈으로 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좀 작은 돈 하나하나도 내가 모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분은 뭐 크게 인컴을 뭐 신경 쓰진 않고 작은 돈이라도 처음부터 한번 모아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그 각성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저는 228쪽이랑 229쪽 읽으면서 328. 죄송해요. 328쪽, 329쪽 읽으면서 사람은 자신의 삶에 스스로 변화를 일으켜 그 어떤 분야에서든 자신의 가치를 계속 증대시켜 나갈 때 행복을 맛볼 수 있다. 그리고 뭐 남이 좋다면 따라서 좋다고 박수를 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뿌듯하여질 수 있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뿌듯함을 갖는 일을 한다면은 그냥 돈은 따라오고 내 명예와 부는 그냥 따라오더라. 그래서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면은 언젠가 뭐 돈은 그냥 따라와 있어진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을 나는 지금 잘 해야 되겠고 잘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앞에서는 보람찬 일 뭐 그거는 뭐 또 개나 줘라 하면서 뭐 이랬는데 여기서 또 갑자기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해라 라고 해서 다른 말인가 생각했는데 아무튼 여기서 하는 말은 그냥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내가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일을 뭐 해봐라. 그리고 내가 이 자신 앞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내 가치를 좀 증가시키고 매번 변화를 좀 줘라 라는 말이 저는 좀 와닿았어요. 이번 챕터 읽으면서 조금 와닿았던 게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모아라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아까 도 얘기했는데 엄마 잔소리 같다가 하는 게 그게 저는 저희 엄마가 한 말 그대로 이 책에 옮겨놓은 기분이었거든요. 굳이 읽을 필요가 없네. 네. 그래서 이게 저희 엄마가 지금 이제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30까지는 너를 데리고 있겠다. 근데 30 이후에는 데리고 있지 않을 거니까 나가라. 그때까지 돈 악착같이 모아라.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그 이제 내가 독립해서 살 때 나가는 지출이 없으니까 그 돈을 엄마가 차곡차곡 모아서 나가라라고 말씀을 항상 하셨는데 전 조금 그걸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30대도 안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몇 년 남았습니까? 지금 3년 남았어요. 근데 저는 나갈 생각이 없다고 했거든요. 내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엄마랑 아빠랑 평생 살 거라고. 네, 근데 그래도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갑자기 제가 1년 뒤에 독립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월세를 내셔야 됩니다. 밥값도 내셔야 되고. 밥값도 안 내고 월세도 안 내요. 물세도 안 내고 전기세도 안 내고. 같이 살려면은 밥값이랑 네. 월세를 내고 이제 청소도 같이 하고 이렇게 엄마한테요? 해야 됩니다. 형님. 우리 엄마가 했던 말인데 월세 내고 밥값 내고 이게 밥값이 생활비로 들어가니까 제가 혼자 살다가 2년 혼자 살다가 이제 할머니가 자꾸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집을 정리를 하고 막 이러고 들어왔는데 엄마가 바로 황금동네 집 얼마 주고 살았노? 이러길래 엄마가 그거 알아서 뭐 하게 이럴까 월세 할머니한테 주고 한 달에 생활비 10만 원씩 또 주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왜? 라고 할까 이때까지 월세를 내면서 혼자 살았는데 그것도 집에 들어오면 그 돈이 굳는 건데 니는 모을 생각이 없잖아 이러면서 그 할머니한테 한 달에 40만 원씩 제가 상납을 근데 잘했어. 주다가 말았습니다. 야 진짜 쫓아내야 돼. 근데
근데 달에 조금씩은 드리는 것 같아요, 할머니한테. 맛있는 거 사 먹고 이제 할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놀러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하면서 하면 이제 피곤해서 이렇게 소파에 널브러져 있으면 저희 할머니는 제가 이렇게 기운 없이 시무룩하게 있으면 와서 돈 없나? 한 푼 줄까? 이게 돈이 없으면 저는 시무룩하고 힘든 아이로 알고 있어서 한 푼 줄까? 거지 행세를 해야 돼. 그래서 뭐 돈으로 엄마랑 뭐 얘기를 하고 있으면 할머니가 됐다 나한테 가지 말고 내줄게 이러면 이제는 아이고. 할머니 그런 내 편 있으면 좋지. 근데 얼마 전에 또 이제 엄마랑 돈 이야기를 하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 왜 내가 한 푼 줄게 안 하냐? 그러니까 요즘엔 너가 할배가 없었고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가지고 함부로 못 도와준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주잖아. 그러니까 야 니는 한 달에 20만 원씩 30만 원씩 주다가 할머니나 100만 원만 이러는 그 돈이 더 크다면서. 그러네. 근데 생활비를 주니까 조금 대우가 달라지더라고요. 오.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냥 흘러가는 아니, 말로 근데 그거는 진짜 그래야 돼. 솔직히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돼. 흘러가는 말로 그거 먹고 싶은데 하면 저녁에 가면 해 있고 좋네. 곰탕 먹고 싶다 이러니까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이제 저희 할머니 곰탕은 그 연탄에 한 이틀씩 꼬아서 완전 이틀씩? 젤리. 대박. 이제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이게 젤리가 돼 맞아, 있거든요. 맞아. 그렇게 곰탕을 해주시는데 곰탕 먹고 싶다니까 우리 할머니 바로 끓이고 있더라고요. 잠 안 자고 나가서 이제 젓고 물 붓고. 지금은 힘드시죠. 그래도 해달라 하면 해줄게 이러고. 네. 자, 마이크가 넘어간 김에 가서 바로 얘기하세요. 네. 저는 이번 거를 읽으면서 131페이지에 맞나? 130일이래. 310. 이거 말고 그 앞쪽에 267페이지에 267. 네. 여기 보면 돈이 주는 기회를 생활에서 찾아보자. 요것부터 끝까지인데 제가 제일 좀 머릿속에 남았던 거는 룸살롱에서는 팁을 몇십만 원씩 뿌리면서도 아내에게는 꽃 한 송이 사다 줄 줄 모르는 남자들에게 돈은 오히려 파탄의 기회만 제공하지 않는가. 돈이 재구시를 하려면 돈이와는 다른 가치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결국 돈이 행복의 첫 단추를 채울 기회를 주는 기능을 갖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단추들은 모두 다른 요소들을 좌우한다는 말. 이게 진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걸 읽다가 또 아까 소연쌤이 얘기했는 317페이지 젊을수록 돈을 아껴라. 저는 목표가 첫 사회생활하고 나서 목표가 30 전에 내 집을 사야 되겠다. 집을 사야겠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보면 일찍 했다고도 생각하지 어떻게 보면 그냥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그 당시로는 친구들이랑 뭐 술 한잔 하면서 이제 돈 이야기가 나오면 당당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 이만큼 있는데. 애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는 30 전에 꼭 내 아파트를 살 거니까 수성구에 아파트를 살 거야 라고 해서 30 전에 1억을 모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 26때까지 한 4천을 모아서 26에 4천. 네, 진짜 열심히 모았는데 이제 제 친구들 다 일찍 결혼을 했어요. 23, 뭐 22, 24. 근데 그때 현타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애들은 다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을 하는데 아니야.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그때 진짜 우르르 가버리니까 그 여자들은 딱 그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친구들이 우르르 가버리면 현타가 오는 그 타이밍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아둥바둥 돈을 모아서 내가 결혼이란 걸 할 수 있을까도 모르고 갑자기 든 생각은 친구가 한 명이 갑자기 죽었어요. 내가 저 꼴이 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내일 당장 죽어도 아쉽지 않을 만큼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모아둔 돈을 다 쓰고
이렇게 또 반전이 진짜. 바로 적금 해지 다 하고 막 엄마 돈 좀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때는 애들이 갑자기 왜 그러니 어디 병 걸렸나 이런 말을 들을 만큼 그때 옆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날파리가 그러니까. 날파리가 됐어요. 근데 또 지금 와서 또 생각을 해보면 나이가 이제 31가 되고 이러니까 아파트는요. 없죠. 그건 지금은 막 나도 결혼이라는 걸 하고 싶고 해야 될 거는 같은데 돈은 없고 엄마한테 이제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엄마는 네가 안 한다고 그렇게 네 인생 살아놓고서 이제 왜 내한테 얘기를 하노? 이거 그래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하려면 돈이 저 정도는 있어야 되겠던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제 결혼하면 인생 조지는 길이라면서 하지 마라 하거든요. 아. 그때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근데 원장님 딸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이 갖고 싶어요 저는. 아기가 갖고 싶어. 그러니까 이 본인이 아직도 아기 같은데 무슨 아기를 가져? 안정적인 생활, 이 딱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 그거 원하면은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네, 어떤 결혼은 안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행복. 전혀 그런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결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이 다 힘든 거예요. 결혼은 만족하거나 안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다 힘들어.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남자는 안정적이고 만족하려고 결혼 안 하랬나? 맞아요. 너만 그러겠어? 두 사람도 안정하고 만족하려고 해. 나도 안정하고 만족하려고 해. 그러면 일은 누가 하냐고. 그 안정을 만드는 그 실제로 액션은 누가 하냐고. 그런 기대 가지면 안 된다니까. 결혼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배우려고. 왜냐하면 여자하고 남자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은 잘 이게 그 케미가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 케미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결혼하기 전까지 이 콩깍지가 씌어 있어. 그거는 호르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가 잘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자석이 N극과 S극이 서로 잡아당기듯이 서로 다르면은 잡아당기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잘 맞다고 생각하죠. 전혀 반대라서 맞아 보이는 거야 처음에. 너무 결혼 불매인데 지금. 아까 봐봐. 너무 불매인데 원장님. 이게 익숙하면 다 파탄이라 그랬잖아.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니까. 결혼해서 1년 지났잖아. 호르몬이 더 이상 안 나와요. 정말 길게 가면 3년이에요. 3년은 굉장히 드문 경우고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그런 호르몬이 안 나와. 근데도 연애할 때의 그런 그 불꽃 같은 감정을 바라잖아. 그럼 사람이 죽어요, 진짜로. 연애할 때 나오는 그런 그 만나서 손만 잡아도 포옹만 해도 이런 느낌이 그 도파민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도파민은 굉장히 강한 물질이에요. 독성이 굉장히 강해. 그러니까 도파민이 사람한테 계속 나오잖아. 그럼 사람 빨리 죽어요. 파킨슨은 도파민이 너무 과하게 나오다가 도파민 이 저장소가 더 이상 도파민 계속 분출하다가 도파민 만들어내고 이렇게 보내는 쪽이 이제 파괴가 되는 거예요. 워낙 그게 세, 물질 자체가. 그러니까 가끔 나오는 거라니까, 도파민은. 그 연애할 때 그런 느낌은 가끔 있는 거예요, 가끔. 그 평생 중에서 아주 짧은 순간에 가끔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평생 유지할 것처럼 5년, 10년이 지나서 최수종이 하이라한테 하는 거 보고 왜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 굉장히 나쁜 모델이에요. 그 모델이 현실적이지 않아. 원장님 살짝 감정이 지금. 진짜로 어려운 일을 딱 만나잖아. 그럼 부부가 서로 입장이 완전히 다른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럴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다른데도 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물론 저도 결혼할 때 이런 걸 몰랐어요. 저도 다정하시잖아요. 맞아. 근데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그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그건 아니야. 그거는 자기 성격이에요. 자기 성격.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집 사람은 또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친절하게 대하잖아. 우리 집 사람은 나를 저기 환자 보듯이만 좀 해줘봐라. 이런 얘기. 환자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왜 집에서 집에 가면 피곤하니까 이렇게 누워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기하다가도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환자 보는 것만큼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익숙하니까 그냥 대충 듣고 대충 얘기하고 이럴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환자한테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근데 아까 의식적 에너지도 자원이라고 얘기한 게 환자한테 오늘 엄청 집중을 많이 했어. 그러면 집에 오면 이게 의식적인 에너지가 바닥이야. 그러면은 집사람이 하는 얘기를 대충 듣고 내가 대충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반응이 그런 반응. 내가 병원으로 가야 되나? 환자들한테 하는 것만큼만 해라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결혼한다? 그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이거 저도 지나오고 난 다음에 생각해요. 결혼할 때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나도 세이노처럼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서 결혼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찾겠다 이런 마음은 진짜로 버려야 행복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져. 결혼을 통해서 나는 배우겠다. 결혼한 친구들이 포기를 하면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따라오게. 그냥 나는 큰 애가 있고 이 큰 애는 나가면 안 보이면 신경이 쓰이고 이러는데 그럼 또 눈에 보이면 허파가 디비져서 막 속이 천불이 나고 이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는 날에는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 말 안 듣는 사고뭉치가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오니까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건 이제 도 닦으신 분이에요. 이 정도면 도 닦으신 분. 우리 환자들 치료할 때 막 60이 넘었는데도 부부가 아주 행복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지금 오시는 66세는 요새 할머니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분 있는데 뭐 운동도 다니고 뭐 하여튼 굉장히 재밌게 사셔. 남편이 한 달에 한 번 오십니다. 경기도 어디 가 있어가지고 주말도 아니고 진짜 월말에 한 번. 그런 분들이 대체로 잘 사십니다. 어제 부러우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현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꼭 같이 있어야만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거는 나를 다시 돌아봐야 돼요. 혼자 있어도 정말 괜찮아. 근데 같이 있으면 또 그것도 괜찮아. 그럴 때 결혼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없으면 안 되겠다. 그럼 병 걸린 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다시 돌아봐야 돼. 서로가 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제정신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거 진짜 제정신이 아니야. 그거를 그냥 시적인 수사의 하나로 그냥 들을 수는 있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안 된다니까. 그냥 표현이 그렇구나, 좀 세게 표현했구나 이렇게 이해해야지. 진짜 너 없으면 못 산다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끝난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조카님 다시 돌아. 다시 들어왔네. 이렇게 넘어가는 줄 알았네. 하하. 내가 뭐라고 얘기했더라. 그래. 월세. 네. 근데 이 얘기하면서 생각이 나는데 월세는 내지 않아도 사소하게 집에 들어가는 생필품 같은 거나 아니면 저희 집은 한 달에 한 번씩 각자의 월급날마다 돌아오는 외식 날이 있어요. 그거는 가족끼리 무조건 다 모여서 밥을 같이 먹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냅니까? 정기적으로? 네, 그거는 이제 저희 집은 또 먹는 거에 막 다른 거는 돈을 아끼는데 먹는 거에는 돈을 안 아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도가 다 정해져 있어요. 각자. 그러니까 그날 외식하는 비용이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각자 버는 금액도 다르니까 이제
아버지가 일단 어떻게 보시면 제일 많이 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 달에 그 외식값으로 10만 원씩은 쓰는 것 같아요. 짜다. 그 이제 10만 원 제하고 생필품 이제 집에서 쓰는 것들도 짜잘짜잘하게. 정기적으로 내세요. 정기적으로. 월급 받으면 딱 얼마나 주세요. 근데 사실 막 부모님이 갖고 싶어하는 것도 사주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원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생색되잖아. 내가 꼭 선물하는 것 같잖아. 아이. 이미 빚지고 살고 있는데. 아 이미 27년 살면서 빚은 많이 졌지만 월세를 내도록 해볼게요. 34 진짜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네. 진짜로. 근데 예 그래가지고 그 이제 너무 먼 산으로 갔는데 먼 산으로 갔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엄마가 적금 드는 거를 금액을 좀 더 높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 나가는 돈들이 많다 보니까 아 그건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다 안 힘들다 또 사람은 어떻게든 그 상황에 맞춰서 살게 된다. 그래서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넣어보고 너가 생활할 수 있겠다 싶으면 쭉 넣고 아니다 싶으면 줄여도 되니까 일단 3개월만 실천해봐라 해가지고 제가 5만 원씩을 더 넣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10만 원 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5만 원을 넣었는데 근데 내 인생에 그 5만 원이 당장 부족할 일은 없더라고요. 또 사람이 맞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맞춰가게 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옛날 이제 물가도 있겠지만은 그냥 그때 그 시절에도 그 돈만큼 내가 벌면은 그 돈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든 쓰고 먹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는 큰 금액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또 여기에 내가 맞춰서 살다 보니까 그래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상태라면은 이제 10만 원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저는 살짝 그 돈을 쓸 때 조금 분산해서 쓰거든요. 이제 따로 나가는 이 내 고정 지출이 있는 카드와 이제 내 용돈 카드 그리고 내 비상금 카드 이렇게 세 개를 두고 쓰거든요. 근데 항상 비상금 통장에는 돈이 좀 남고 내 용돈 카드에는 이제 얼추 이제 조금씩 남더라고요. 그 돈을 모아서 적금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이거는 그냥 추억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여기 313페이지에 보면은 그 여기 게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뭐 스타크래프트 세대? 롤 세대? 이건 가족끼리도 친구끼리도 보드게임을 잘 안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생각해보면은 저도 옛날에는 보드게임을 엄청 많이 사서 그냥 사람들과 둘러앉아서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 초 3, 4, 5 때까지만 해도 이제 학교 애들이나 가족이나 보드게임 이제 사놓고 막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조금 이게 좀 이게 가족끼리는 좀 죄송한데 동생이건 나건 방에 가서 컴퓨터를 켜고 가족끼리 대화가 없어진 지 좀 오래된 거예요. 옛날에는 막 부루마블 이런 거 펼쳐놓고 가족끼리 하고 막 웃고 떠들고 그게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아 지금 세대가 여기 보면은 그 게임 플레이에 가깝게 세팅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저기 모여 앉아가지고 루미큐브에 재밌겠다. 가족끼리요? 오. 끼고 싶다. 보드게임을 사서 집으로 가겠다. 요즘 아버지가 조금 이제 뭔가 이제 가족들과 뭔가 함께 많이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끼리 여행도 가자. 이제 그리고 안 좋으신데 네. 진짜 그러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끼리 여행도 가고 이제 제가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밖에 나가면은 한 8시? 7시 되면은 엄마가 전화가 와요. 엄마가 전화 와서 아빠가 심심하다고 니 언제 오냐고 물어본다.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 한 통 하면 이제 아버지는 저를 나봉이라고 부르시나 봐요. 나봉한테 심심하다 언제 오노 맛있는 거 사들고 온나 놀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즘 최근에 들어서 조금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한편으로 좀 반성을 하긴 했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진짜 가족끼리 정기적인 회의도 있었고 이제 모여서 자주 얘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요일마다 막 놀러도 같이 나가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 동생도 크고 나도 커가면서 가족보다는 친구끼리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는데 지금은 이제 좀 더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친구들이랑 하는 거를 가족끼리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네. 네, 전 제일 앞에 돈에 대한 위선을 버려라. 그래서 이제 뭐 의미를 찾는 거에 대해서 약간 엄청 매몰차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매몰차게 하네? 라는 의미 있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약간 돈에 대해서 너무 의미 부여를 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느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냥 돈은 돈이다 이런 거고. 그래서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프로는 아름답다 이거 듣고 이제 약간 어떤 생각을 하는지 느낌이 딱 왔었습니다. 그냥 돈에 대해서 그냥 프로의식 가지고 그냥 완전 전문적으로 경쟁을 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막. 근데 또 뒤에 보면은 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도 보면은 돈은 돈이고 돈을 벌려는 행위에서의 의미는 가져도 이제 좋은 것 같다.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뭐 그게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가 보람차게 하는 그거는 좋은데 이제 이러려고 돈을 약간 좀 미화시키는 거? 그런 걸 엄청 안 좋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돈을 너무 막 안 좋게 저희 사회가 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냥 돈을 밝힌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좀 꺼려하고 다들 숨긴다? 뭐 돈을 돌같이 봐라라는 말도 있고 그런 거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프로의식을 가지는 그런 거를 좀 지향해라 목표로 해라 그런 느낌이 좀 컸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돈이 되게 만들어라 여기서 이제 그냥 생각했던 거는 그냥 261페이지입니다. 뭐 주식을 하라는 소린가?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내가 돈을 아낄 수 있게끔 뭐를 고칠 수 있는 것도 공부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다 돈을 버는 시간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전 주인이 소파를 놔두고 갈까요? 라고 말해서 놔두고 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소파를 이제 보니까 리클라이너인데 한쪽이 고장나서 이제 한쪽을 고치려고 이제 와이어 사가지고 막 지금 계속 고치고 있는데 이것도 돈을 벌고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되게 멋지다. 저분은 잘 될 거예요. 친하게 지내. 10년 뒤에 되게 달라질 거야. 그래서 젊을수록 돈을 아껴라. 여기도 저 이제 가구 사려고 돌아다니니까 하이마트 가고 하면은 이제 워시타워라고 세탁기랑 건조기 이렇게 세워놓은 타워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막 안내해 주는데 막 450만 원 이렇게 막 안내해 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신혼부부는 다 뭐 막 되게 좋은 걸로 다 집어넣는다 이러면서 막 하면서 자동차 뽑을 때도 다 풀옵션으로 뽑지 않냐 이 소리 딱 듣고 약간 바로 그냥 알겠다 하고 그냥 나갔었거든요. 그리고 중고 매장 돌아다니고 했는데 중고 매장 보고 하니까 좀 중고 매장도 싸서 보다가 이제 조금 쿠팡에 보면 조금 진한 새 제품인데 오래된 제품이 좀 있습니다. 한 2년 전 거 그런 걸로 하니까 한 180만 원 하면 사더라고요. 새 거를. 그래서 중고 제품이랑도 같은 제품이고 가격도 한 30만 원 차이 나서 그냥 새 제품으로 사긴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도 괜찮았고 이사를 할 때 제 차로 한번 다 옮겨봤는데 다사에서 이제 수성구까지 한 5번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왔다 갔다 1시간 5번 하니까 5시간만 운전하고 혼자 집어넣고 그렇게 하고 이제 새벽에 돌아와서 이제 그냥 매트 있는 거에서 잠깐 잤다가 이제 차에 매트 마지막 집어넣고 출근해서 이제 다시
이제 퇴근하면서 이제 수성구 집에 넣어놓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입주 청소도 제가 하고 그랬는데 진짜 몸이 부셔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대 오늘 몇 월세 살이지? 저 31입니다. 나이가 같은 네, 거네? 친구입니다. 그때 생각을 잘 하셨어야죠. 그때도 근데 행복하게 잘 썼기 때문에 또 지금부터 하면 후회는 되죠. 없습니다. 그냥 좋아. 그래서 그랬던 것도 있고 시간이 좀 너무 급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자, 1분 마무리. 그래서 그 전주에 것도 보면 뭐 고등학생한테 그 조언하는 것도 있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 뭐 학교 폭력 당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그런 조언을 해주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났으니까 이제 조언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이 만약에 왔을 때. 근데 와 저렇게 과격하게 말할 수 있을까? 나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 사람도 이제 같은 입장에서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라고 보고 이제 봤는데 되게 과격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 보면 아 나도 저거를 저렇게 따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돈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위에서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위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생한테 조언해주는 같은 위치에서도 과격하다고 아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돈에서 이제 조언을 하는 것도 이제 과격하게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아 그래도 한번 맞는 말이긴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중간에 가난한 사람의 특징 8가지인가 7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한두 가지씩 조금씩 바꿔봐야겠다 한번 해봤었습니다. 일단은 이게 맞아 보이면 한번 해보는 게 좋죠. 보통 진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걸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에이 지니까 하지 이런 생각 안 해요. 진짜로 어떻게 하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돈은 태도라고 봅니다. 돈은 태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빠듯했네요. 네. 수고했습니다.